계속 가지고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이어 열립니다. 오늘 일단 하나 열렸고요. 내일 또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 화요일이 됐으니까 화요일이 되겠네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 역시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30날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관련해서 계속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은 위증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위증교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 왜곡이 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면서 또 다른 범인,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또 다른 피고인의 그 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데군데 잘라서 거의 한두 문장 정도씩만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정에서 조금 길게 틀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목만 짜집기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한 대목은 완전히 뺐습니다. 공소장에도 빠져 있고요. 제출된 증거에도 빠져 있습니다. 검찰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라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객관 의무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객관 의무를 위반하면은 그것은 검사가 자신의 업무를 다 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징계, 좀 심한 경우에는 탄핵 사유도 되는 거죠. 한편으로 보자면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이 증거랍시고 수집한 내용을 짜집기 하듯이 예컨대 한 100가지를 확보했으면 한 가지, 아니 한 가지도 안 되는 그 한 가지도 쪼개고 잘라서 이어붙인 다음에 공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온전하게 공개한 사례도 잘 없었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맞게, 검찰의 입맛에 맞게 잘라 이어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10년이 넘게 가족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그 중에 서너 가지만 뽑아서 그것도 시간차가 6개월, 심한 경우는 11개월씩 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루의 대화가 오고 간 것처럼 짜집기 한 다음에 유죄의 증거랍시고 들이밀기도 했어요. 더 나쁜 거는 법원이죠. 그렇게 대화 간격이 1년 가까이 되고 몇 달씩
대화 간격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놓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보면 안 되죠. 각각을 따로 떼놓고 각각의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근데 그조차 하지 않았죠. 유죄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핑계거리로 삼았던 거에 불과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증거를 왜곡하고 있고 이 왜곡된 증거를 법원은 아무런 제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른바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위증교사도 뭐야? 자, 이 사건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넘게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 그런 사건입니다. 발단은 지난 2002년입니다. 당시 KBS PD가 최모 PD라고 합니다. KBS 최모 PD가 분당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터뷰를 잘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 KBS의 최모 PD라는 사람이 검사를 사칭합니다. 이른바 서모 검사, 내가 서모 검사다 라고 해서 전화를 걸죠. 처음엔 연결이 안 됐는데 이 김병량 시장이 당시에 진짜 검사인 줄 알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모 PD가 나 서모 검사요 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이게 다 녹음이 되죠. 자, 이게 바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칭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당시 그 KBS PD 옆에 이재명 변호사, 당시엔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변호사가 이 최모 PD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이 처벌을 받은 사건이 되는 겁니다. 황당무계하죠.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방해를 해야 돼? 그리고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희한하게 왜곡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형을 때리고 그게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 다시 문제가 되죠. 지금 충북도지사하고 있는 그 양반 김영환인가요? 그 사람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상대방으로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검사 사칭했죠? 라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또 기소를 합니다. 하나도 억울한데 두 번째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니, 나는 억울하다. 내가 억울한 거야. 그거 어떡하라고. 아무리 확정 판결이 났었어도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하더라도 나는 억울한 거잖아.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위증교사 사건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억울하다고 말한 이거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기소한 여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시 이 서모 PD가 아니고 최모 PD는 고소 대상에서 KBS PD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로지 이재명만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 김병량 시장이나 KBS나 검찰 사이에서 일정한 담합이나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김진성입니다. 여기 또 김진성이 등장하네. 이 살인범도 김진성이고 여기 또 김진성이네. 자,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 당시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김병량 시장과 KBS 검찰 사이에 무슨 협의가 있었다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검찰은 당시 그 협의가 존재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위증교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억지죠. 그러니까 사건 하나를 물고 늘어지고 그거를 지금 몇 번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주제와 색깔을 바꿔가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래요.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이 김진성의 전화 녹취 파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화 같은 경우 그 갤럭시 같은 경우는 자동 녹음되잖아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요. 뭐 뇌물이라든지 뭐 뇌물 공여라든지 횡령 이런 걸로 수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받았겠죠. 압수수색 받는 과정에서 이 전화 녹취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전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그 전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화 녹취 파일을 글쎄 풀로 다 듣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해야 알아듣는데 그 중에 한두 문장만 짤깍 잘라서 넣으면은 말 그대로 악마의 편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악마의 편집이란 말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 증거 왜곡이라고 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증거를 악마의 편집을 한 거죠. 악마의 편집을 한 증거를 제출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증거의 일부만 짜집기, 대화의 일부만 짜집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증거랍시고 제출하는 거는 검찰이 흔히 써왔던 수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에 가까운 긴 생활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가족들이 나눈 카톡의 일부만 짝 오려내가지고 봐라. 이거 보면은 유죄가 맞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갔었죠. 최근에는 이른바 그 돈봉투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동안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3번 정도 통화가 됐었는데 이 3번에 걸친 통화 중에서 정말 부분만 짜집기해서 유죄의 증거라고 들이밀었다. 그리고 결국엔 유죄 판결이 나버렸죠. 이제 와서는 되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백을 지금까지 유죄를 부인해왔던 사람들도 앞다퉈 자백하는 상황이 된 거야. 자백을 하기 싫은데 형량 줄이려고 자백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을 올가매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극히 일부분, 대화의 극히 일부분, 그마저도 조각을 내서 제출한 겁니다. 적어도 대화를 했으면 그날 오갔던 대화 전체를 듣든지 아니면 전후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주제가 대화 대상이 됐다면 그 내용 전체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요, 검찰이 이렇게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제출을 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라. 기억 안 나면 굳이 말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기억나는 부분만 말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게 위증교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언을 부탁하는 그런 대화의 일부분만 잘라내면은 검찰은 얼마든지 유죄의 증거를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전체적인 맥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맥락에는 뭐도 있다? 기억나는 것만 대답해달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화라는 거는요,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부 대화만 한두 마디만 추출해서 조합을 하면은 왜곡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검찰은 이런 왜곡을 써먹었던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요, 이 대화 와중에서 무려 12번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얘기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12번이나 말합니다. 이게 녹취록에 고스란히 등장을 해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12번이나 합니다. 근데 검찰은 이 중에서 한 2번 정도만 증거물에 포함을 시켰죠. 이걸 왜곡이라고 하지 않고 뭘 왜곡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객관 의무 위반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가지고 공소장에 추가를 하고 유리한 내용은 다 빼서 왜곡했다. 이것은 검찰이 공적 기능을 훼손한 행위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적 기능을 훼손한 행위, 사실은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들어야 돼요. 검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 발견이 그 기능입니다. 주 목표예요.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게 그게 검찰의 기능이 아니라 진실 발견이에요. 진실 발견. 진실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검찰한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하더라도 나왔으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전화 녹취 파일 같은 경우라면 그 전체를 제공을 하고 증거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대화 중에 일부만 잘라서, 그것도 극히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검찰이 숨긴 부분에는 무려 12차례나 이재명 대표가 본 것만 기억하라,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이 부분만 딱 잘라 쓴 거야. 본 것만 얘기해 달라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라는 거는, 아니 상대방 측에서 기억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이거였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오늘 재판에서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한테 매우 유리한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어요. 자, 이 내용을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또 유죄를 입증하려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겠죠. 즉, 하나의 증거를 놓고 증거 가치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그러면 입증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검찰은 이 사건이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조중동에서는 당장이라도 결론을 내라는 식으로 닥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오늘 재판부가 향후 일정을 쭉 이렇게 정했는데, 나와야 되는 증인 숫자라든지 확인해야 되는 증거물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죽었다 깨나도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나와 버렸어요. 재판부가 억지로 재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출된 증거라든지 절차를 감안했을 때 도저히 선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벌써 1월 20일이 지났습니다. 선거는 4월 10일입니다. 선거가 석 달이 채 안 남은 거죠. 근데 재판을 석 달 이내에 끝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서로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자료들이 명백하게 있는데, 자,
지금 조중동에서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당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부분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는 이 한 줄 때문이에요. 근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것은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된 유죄로 본다라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자, 구속을 시키려면은 이 사람이 혐의가 있어야 돼. 혐의가 상당히 위중해야 돼.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3년 이상의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그 부분이 소명이 일단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는 소명이 됐다라는 정도인 것이지 유죄가 확실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 외에 나머지 대장동이나 백현동 부분은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는 말로 이해를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럼 그건 재판할 필요도 없겠네? 소명됐다는 말 한마디로 당장 재판을 끝내라고 한다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뭐야? 재판 이제 무죄가 나와야 정상인 거야? 총선 전에 무죄가 나와야 정상인 거야? 자, 조중동도 그렇고요. 검사도 그렇고 이렇게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했을 때는 입을 뻥끗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학 명제에서 보는 역이라고 얘기하죠. 역, 대우 뭐 이런 거 하죠. 자,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이 한마디로 당장 재판을 끝내야 된다. 유죄 판결 내려야 한다. 라고 한다면 혐의가 소명 안 된 것 같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라고 했으면 그럼 재판을 열 필요 없이 무죄 선고를 해야 되나? 그잖아요. 애시당초에 그렇게 한마디를 가지고 영장 담당 판사의 한마디를 가지고 당장 빨리 선거 전에 결론이 날 것처럼 떠드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거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전 석 달 여기 때부터는 검찰이 정치 관련 수사를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법원도 그때 이후로는 정치 관련 사건에 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검찰이나 법원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찰이나 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재판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좌우해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석 달 때는 안 하는 겁니다. 석 달 앞도 이내로 들으면 안 해. 근데 이제는 뭐야? 빨리 하라고 지랄이네? 하지 말라고 비판을 해야 될 언론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대목에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 한 명이 있는데 되게 좀 이상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변호사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도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김진성이라는 사람이죠.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내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이 나한테 위증 교사를 했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증했으니까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겠죠. 이 사람도. 자, 처벌을 받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 바로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변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배승희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극우 유튜버로 유명하죠. 근데 이 극우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원칙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분리를 해달라, 이재명에 대해서는 진술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막 한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한 거죠, 언론 플레이. 자,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거죠.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심지어 변호인의 중범죄
이런 식으로 나 참 처음 보는 재판보다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떠버리고 있는 것이 총선 전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사람은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뭐 출마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뭐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저러는 건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윤석열이 저는 극우 유튜브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다가 뭐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장해찬이 있죠. 뭐 제2의 장해찬을 꿈꾸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언론이 놀아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문제이긴 합니다. 걸러주고 검증을 해야 될 언론이 이런 아주 말초적인 발언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실은 우리 언론인 거죠.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거짓말을 떠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보라고 지적됐을 때 나만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을 우린 자주 보거든요. 참 정말 참 서글픈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법조인도, 검사들도 자신들의 이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 따위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구분하기보다 대세를 따라 움직이는, 마치 일본에서 했다는 어떤 실험인 거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건너면 된다라는. 왜 일본에서 그런 실험했대잖아요. 빨간불인데 한꺼번에 여러 명이 건너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 건너더라. 나중에 빨간불인데 왜 건너셨어요? 다른 사람이 건너기를 따라 건넜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건너면 경찰도 적발하지 않아요. 딱 그 상황 아닌가요? 내만 그렇게 보도했냐? 다 그렇게 보도했잖아. 그러니 상관없다. 참. 이런 걸 보고 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일랑님.